이어서 다음 뉴스 보시기 전에 저희가 그 노래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노래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컴백이라는 노래인데요. 저희가 이 노래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 순위 공개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뉴스는 정치 뉴스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뉴스로 선정을 했는데 과열 선거판에 돌아온 김. 누굴까요? 황식영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보도자료에 황식영이라고 이렇게 뭐 캐릭터를 집어넣는다고 하죠. 근데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사실은 서울시장 예비 후보를 상태에서 경선을 진행하는 그 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선 48시간 동안 경선 운동을 중단을 선언하고 직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돌아왔죠. 그렇습니다. 예. 뭐 48시간이라고 하셨지만 네. 사실 목요일 오후부터니까 목, 금, 토, 일에서 날로 따지면 4일 동안 선거운동을 안 한 겁니다. 네. 이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만큼 김황식 전 총리 입장에서는 경선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사인을 당에다가 던진 거였는데요. 네. 결국 노래처럼 오늘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복귀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인터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그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우여 당대표께서 경선 참가를 간곡히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수락하고 경선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설사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라도 당의 결정을 존중하였고 또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다만 당이 일부 후보들의 자기중심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해줄 것을 바랄 뿐입니다. 자, 김황식 전 총리가 돌아오면서 그 앞으로 뭐 후회하지 않는다. 경선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을 보면 김 전 총리가 박심 마케팅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친박이 직접적으로 자리를 밀어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대통령하고 일 잘하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번에 문제가 된 가장 큰 이유가 김황식 전 총리는 양자 대결을 원했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듯이 그 김황식 전 총리는 지금 친박계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운 최고위원이 잘 알려진 친박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3자 대결을 하게 되면 친박표가 이해운한테 최고위원한테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몽준 전 대표와 그 김황식 전 총리의 양자 대결을 원했는데 당 차원에서는 양자 대결로 갈 수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또 비췄다가 네. 3자로 할 수 있다고 했다가 약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황우여 대표 체제에서 이 경선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갑자기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던 거죠. 네. 근데 아까 그 김황식 전 총리 기자회견을 보면 그 황우여 대표한테 경선 관리 똑바로 해달라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황우여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그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룰을 정함에 있어서 일부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 당 대표로서 관련 후보자들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정중히 표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황식 후보께서 본의 아니게 오해와 억측에 휘말리셨던 상황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선 관리 제대로 하겠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황우여 대표가 저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경선 관리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한 겁니까? 인정을 한 겁니까? 일단 유감 표명을 했으니까요. 네. 어느 정도 사과를 인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경선 관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황우여 대표 본인이 일부 오해와 억측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언론에 보도될 때 그 컷오프, 예. 그 서울시장 경선 후보를 3명이서 치르느냐 2명이서 치르느냐를 가지고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 와중에 이제 워낙 민감한 서울시장 경선이다 보니까 뭔가 좀 판이 나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김황식 전 총리가 했던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지금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이 삐그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 대표로서 이 경선을 원만하고 공정하게 치렀다라는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될 황우여 대표 입장에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김황식 전 총리가 실제로 안 돌아와 버리면 안 되니까 또 약간 예우하는 차원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유력한 예비 후보 한 명이 경선 룰에 불만을 품고 직거를 했다가 예. 다시 나타나는 이런 모습도 사실은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사실 새누리당 안에서는 우려할 정도로 지금 정몽준 후보 측과 김황식 후보 사이에 감정이 예. 많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격화되는 걸 보니까 이 예비 후보전 자체가 약간 과열을 빚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김황식 전 총리 오늘 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정몽준 의원하고 이해운 전 의원하고 예. 빅딜설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빅딜설 내용이 뭡니까? 이 빅딜설은 사실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네. 그걸 오늘 김황식 전 총리가 후보가 놀랍게도 그걸 인용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이해운 최고위원은 아시다시피 그 서초갑에서 2번이나 재선을 한 전 국회의원입니다. 그동안 계속 서초구 반포동에 살았죠. 예. 근데 최근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 기록을 보면 이해운 최고위원의 주소지가 놀랍게도 동작구 사당동으로 나옵니다. 원래 서초구에 살았잖아요. 계속 서초구에 살았죠. 반포동에. 왜냐면 그 지역에서 2번이나 재선을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거기 살았던 거죠. 예. 근데 이번 경선을 앞두고 언젠가 올 예. 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동작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동작은 정몽준 의원의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정몽준 의원이 공식 후보로 확정이 되게 되면 네. 그 국회의원직을 던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 자리가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구를 물려받겠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네. 왜 갑자기 이사를 갔겠느냐 이런 네, 건데요. 네. 사실 그 와중에 이제 김황식 전 총리가 이제 둘이서 빅딜을 한 거 아니냐. 네. 둘이 협공을 해서 김황식 후보를 공격하고 대신 지역구를 이해운 의원한테 물려주기로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면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빅딜설 의혹의 대상자가 된 이해우 의원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운 의원은 당연히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고소까지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그거 전혀 터무니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그리고 김황식, 그리고 이해운, 이 서울시장 예비후보 3명 중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잡음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정몽준 의원은 세 후보 중에서 요즘 가장 기분 좋게 선거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운동을 하나 했다고 하는데 그 운동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더구나 이제 당내 경선 상대인 김황식 전 총리의 이제 나이는 뭐 별 차이 안 나지만 좀 이렇게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어떤 그런 이미지잖아요. 이제 법관 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래가지고 예. 물론 그래서 일부러 안경도 6개나 새로 뭐 사고 또 더 젊어 보이려고 이제 하고 또 이렇게 오기통 춤도 추고 그러셨는데 정몽준 의원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내가 더 훨씬 더 예.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고 뭐 훨씬 낫다 이런 걸 부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는 경기장들 더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김황식 총리 같은 경우는 저렇게 또 뛰어다니면서 물론 김황식 총리도 농구 되게 잘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잘했다고 해서 알려져 있는데 또 이 정도로 또 활력 있게 다니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력을 또 자기가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부러.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정몽준 의원이 민심 여론조사 결과에서 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게 당심에서도 앞서고 있는지 사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당심이라는 건 말을 당원들의 그렇죠. 마음이거든요. 주로 이제 대의원과 이제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들인데 그건 따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짐작만 할 수 있고 이제 각 후보들이 1대1 접촉을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건데요. 나중에 경선을 하게 되면 나한테 투표를 해라. 근데 사실 서울시장 경선은 서울시 당원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서울시 쪽은 대부분 다 친이 의원들이 네. 지금도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김항식 후보는 친박 쪽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네. 정몽준 의원은 친이 쪽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서울시 안에 이제 많은 친이 대의원 내지는 친이 의원들이 정몽준 의원을 대폭 지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을 내놓고 있는 거죠. 네. 자,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의 각축전. 그 각축전 굉장히 뭐 과열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